2024년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는 어디일까요?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아닙니다. 정답은 탄약 공장입니다. 유럽 증시에서 지난 2년간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방위산업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가해자였기에 그 누구보다 전쟁을 혐오했던 독일이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무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총을 녹여 쟁기를 만들겠다던 바로 그 나라가 이제는 쟁기를 녹여 총을 만들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역사의 종언을 선언했던 유럽이 왜 역사의 가장 낡은 문법인 힘으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유럽을 다시 무장시킨 것이 유럽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70년 넘게 우리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했던 동맹이 돈 안 내면 못 지켜준다고 돌아선 순간 유럽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만들지 않은 평화는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대륙이 어떻게 가장 빠르게 재무장에 나섰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모두의 세계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베를린 외곽의 평범한 공장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베를린 북부, 판코우 지구. 주말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평범한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주택가 끝자락, 낡은 철조망 너머에 이름도 없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대형 트럭만 줄지어 드나들 뿐입니다. 인근 주민들조차 저 공장이 무엇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1983년에 세워진 이곳은 40년 동안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와 서스펜션 부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가을, 생산 라인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대신 155mm 포탄의 금속 케이싱이 찍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장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무너지는 속도와 포탄 주문이 쌓이는 속도를 비교했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예외라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 주변 반경 50km 안에서만 비슷한 전환을 결정한 중소기업이 12곳에 달합니다. 독일 연방경제부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방산사업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340% 급증했습니다. 한때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독일 제조업이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에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총성 없이 일어나는, 그러나 총을 만들기 위한 혁명. 달라진 것은 기계도 기술도 아닙니다. 그것이 향하는 곳입니다. 이 수요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요?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지금 어떤 숫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포병의 르네상스가 왔다. 유럽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 관계자의 말입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부흥의 시대를 뜻하는 그 단어가 지금은 포탄과 화약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평균 7,000발에서 많게는 10,000발의 포탄을 소모합니다. 냉전시대 나토가 상정한 전쟁 소모율의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반면 전쟁 초기 유럽 전체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고작 30만 발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운 재고였습니다. 라인메탈은 2024년 70만 발 생산을 목표로 설비를 대폭 확충했고 2025년에는 100만 발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가는 2022년 초 대비 400% 이상 치솟았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폭스바겐 주가는 3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전쟁 하나가 두 기업의 운명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독일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토 기준 GDP 2% 방위비를 달성했고 폴란드는 GDP의 4%를 국방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30년간 줄어들던 유럽의 국방 예산이 2022년을 기점으로 수직 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러시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 유럽의 등에 칼을 겨눴습니다. 돈 안 내면 지켜주지 않겠다.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부추기겠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 유세 중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한 발언입니다. 적에게가 아니라 동맹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유럽은 이 발언 하나로 70년 안보 구도의 균열을 실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철학은 단순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거래의 도구입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발트 3국은 이 말이 빈말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미국이 빠진다면 이 나라들이 러시아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유럽 외교 당국자들은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안전감 위에 앉아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토 창설 이후 유럽은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서 복지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 선택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미국은 항상 여기 있다는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유럽은 선택했습니다.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 일어서기로. 그리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나라가 역설적이게도 재무장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독일입니다. 전범국의 굴레를 80년 동안 지고 살아온 독일이 왜 지금 유럽 재무장의 선봉에 서게 됐을까요? 1945년 5월 독일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불문율을 새겼습니다. 다시는 군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가정책이 아니라 독일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독일 기본법 26조는 침략전쟁 준비 행위를 명시적으로 위헌으로 규정합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헬멧을 보낸다는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국민이 그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방탄조끼가 아닌 헬멧 하나가 논쟁이 됐습니다. 그것이 2022년 2월 이전의 독일이었습니다. 그런 독일이 러시아 침공 직후 단 사흘 만에 달라졌습니다. 숄츠 총리가 연방의회에서 선언했습니다. 차이텐벤데, 시대전환. 독일은 1,000억 유로의 특별 국방기금을 즉시 조성하고 수십 년간 지키지 못하던 나토 기준 GDP 2% 방위비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2024년 라인메탈이 나토 최전선인 리투아니아의 탄약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기공식에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낭독했습니다. 독일 기업의 무기공장 앞에 서방동맹 수장이 박수를 치며 서 있는 장면. 불과 몇 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입니다. 국가와 대기업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평범한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전쟁 경제에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타트업 에어로스코프는 2019년 농업용 정밀 드론으로 창업했습니다. 작물 생육을 AI로 분석하는 친환경 농업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뒤 이 회사는 군 정찰 드론과 전자전 교란 장비를 납품하는 방산 기업이 됐습니다. 기술은 같습니다. 비행 제어, 영상 분석, 원거리 통신. 달라진 것은 그 기술이 쓰이는 곳입니다. CEO는 말했습니다. 농업 드론 시장은 포화 상태고 마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 국방부의 드론 예산은 매년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시장을 따라간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이념도 애국심도 없습니다. 오직 숫자만 있습니다. 베를린에서만 2023년 한 해에 6개 기업이 방산 전환을 공식 신청했습니다. 유리섬유 제조사는 방탄소재 공급사로,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사이버전 솔루션 업체로, 물류회사는 군사보급 전문 기업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산업 침체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들이었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이 현상을 가장 조용한 총동원령이라 불렀습니다. 국가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이끄는 동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럽의 민간 경제가 조용히, 그러나 돌이키기 어렵게 전쟁 경제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민간이 무기를 만드는 사이 유럽 정부들은 훨씬 더 충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핵입니다. 핵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금기어였습니다. 냉전의 공포, 체르노빌의 기억. 유럽인들에게 핵이란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그 금기가 2025년 들어 공개적으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5년 초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해 프랑스의 핵 억지력을 유럽 동맹국들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드골 이후 70년간 유지해온 원칙, 프랑스의 핵은 오직 프랑스를 위한 것을 스스로 흔든 것입니다. 유럽 외교계의 지진이 일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독일의 반응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핵 논의 자체를 거부하던 독일 정치권에서 이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에 평화주의를 새기고 핵무장 가능성을 스스로 봉인해온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직은 논의 단계입니다. 하지만 2년 전이었다면 이 논의는 극우의 망언으로 치부됐을 것입니다. 지금은 주류 정치의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럽은 그 어떤 금기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현실로 이어지는 물리적 증거가 있습니다. 독일의 한 깊은 숲속에 세워지고 있는 거대한 시설입니다. 독일 중부 삭센아날트주 운터레블링엔 인근. 침엽수림 한가운데 3.5km 길이의 새 포장도로가 깔렸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산림관리용인 줄 알았습니다. 도로 끝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알기 전까지는. 라인메탈이 2024년 착공한 이 시설은 축구장 12개 넓이의 대규모 포탄 생산 단지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공장이라 부르기엔 설계가 다릅니다. 자체 발전시설, 화약 보관 벙커, 방폭 격리구역, 독립철도 인입선, 헬기 착륙 패드. 전시 상황에서 외부 전력망과 도로가 차단되더라도 독립적으로 가동되도록 설계됐습니다. 평시엔 공장이지만 유사시엔 유럽 방어선의 실질적인 군수 심장부입니다. 라인메탈 CEO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탄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평화를 지키는 억지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억지력. 핵 전략에서나 쓰이던 그 단어가 이제 재래식 포탄 공장의 언어가 됐습니다. 이 공장이 완전 가동되면 독일 단독으로 연간 50만 발 이상의 포탄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이 숲은 지금쯤 생태보호구역 지정 논의가 한창이었을 겁니다. 전쟁 하나가 숲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낸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유럽 안에 없습니다. 역사는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유럽을 분열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유럽을 하나로 뭉치게 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압박해 미국의 영향력을 높이려 했지만 유럽이 미국 없이 서는 법을 배우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로 유럽에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 그에 대한 유럽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모든 것입니다. 탄약 공장, 숲속의 군수기지, 전장으로 향한 농업드론, 헌법국가 독일의 핵 공유 논의. 유럽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하겠다. 그러나 이 응답이 마냥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 복지 예산 삭감, 재정 부담. 냉전 시대의 그 오래된 딜레마가 다시 유럽의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총이냐, 버터냐. 평화를 사랑했던 유럽이 다시 총을 들었습니다. 이 선택이 더 안전한 세계로 이어질지, 더 위험한 세계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유럽의 이 선택은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